전 10년 논의 끝에 이제 그 화물차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저 임금 경임 표준요율제 일단은 국회 상임위임을 문턱을 넘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시면 표준요율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영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올라와 있어요.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캐터필터 엔진가 커민스, 벤츠, 뭐 엔진 여러가지 브랜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엔진들이 없어요. 엔진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인전 생각하고 있는 인전 저 같은 경우에 캐터필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을 해서 뭐 여러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근데 인전 캐터필터 것도 좋고 DDC 것도 굉장히 그 메카닉적으로 보면요, 그 커민스, DDC 정말 그 나쁜 엔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진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캐터필터 엔진, DDC 엔진, 뭐 여러가지 이제 만차 엔진, 그러니까 엔진들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엔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솔직히 어떤 게 좋다 이걸보다 지금 약간 제가 지금 특이한 걸 지금 좀 찾고 있거든요. 무엇을 찾고 있냐면요, 그 경유나 이런 데서 지금 그 탱크나 이런 데 이제 기름 탱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안에 이제 물통이나 이런 거 보면 흔들면 그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리턴되는 기름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기포가 이제 그 생기거든요, 기름 안에. 이 기포를 빼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엔진, 그 기포를 빼주는 엔진을 갖고 있는 그 필터링을 갖고 있는 거 지금 찾아낸 거는, 제가 찾아낸 거는 이제 일단은 볼보가 있어요. 볼보가 유로4 엔진부터 거의 이제 보면은 숯구멍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리턴해주는 거 장치를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이나 스카니아나 이런 엔진들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방식인데, 그 카트리지 방식의 엔진이 그 이제 카트리지를 꽂으면은, 필터를 꽂으면은, 필터가 이렇게 꽂히면은 경유가 이제 옆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이 필터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경유가 이제 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빠지게끔 돼 있어 갖고 위로 이제 그 기포라는 게 올라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 빠지고 기포는 위로 빠지고 이제 기름은 안에끔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워낙에 기포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이 필터링이 제대로 안 돼요, 그 기포가. 그래서 그 기포가 이제 인젝터를 망가뜨리고 고압 연료 펌프를 망가뜨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열을 못 식히기 때문에, 그 기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필터링이 되는 장치를 지금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터링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사는 데만 거의 뭐 필터하고 이거 해가 이제 1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무이하게 지금까지 오일 필터링이 3개예요. 그래서 필터링이 굉장히 좋고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커민스하고 DDC를 제가 이제 DDC를 좀 주로 많이 봐요. 저는 DDC 엔진 쪽을 많이 보는데, 유로3 때부터 EGR 장치가 나와서 엔진에 부착돼서 나오는 엔진은 반불안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GR이 붙어서 나오는 엔진들은 만차하고 DDC가 있어요. 그러니까 DDC는
좀 많이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엔진인데 하여튼간 뭐 여러가지 방식도 있고 한데 정말 좀 특이한 게 인전 저는 그런 걸 그러니까 DDC 엔진이 좀 많이 메카닉적으로 보면 이 장치는 이건 어디에 쓰는 부분이 있지 하고 이제 보고 이러면은 이제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커민스 같은 경우에는 흡기 매뉴얼드하고 배기 매뉴얼드가 한쪽에 같이 붙어 있어요. 한쪽 면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커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밸브 가이드 고무도 되게 그 깊이가 틀려요. 우리는 전 밸브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그 안에 뭐 약하게 해서 그 스프링이 있고 거기 이제 가이드 고무가 있는데 걔네는 이제 그 밸브 누르는 게 이제 파이프 안에 이제 식으로 해서 이제 오일이 못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커민스 엔진 보면 좀 많이 특이하고 DDC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배기 매뉴얼드예요. 배기 매뉴얼드가 좀 이게 걔네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파이프도 잔화로 그게 이제 약간씩 이제 돼 있고, 그러니까 볼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힘을 쓰는 거 보면은 그 플랜지, 그러니까 배기 플랜지 사이즈가 이만큼이 한 0.3-4cm 정도가 5cm 정도가 더 넓어요. 볼보께. DDC 같은 경우에는 그 터빈을 보면은 터빈이 딱 봐도 그러니까 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이 만약에 이제 파워텍 터빈 하우징은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요,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은 진짜 DDC 터빈 하우징은 이만해요. 진짜 이게 상용차 터빈이 어떻게 딱 보면 진짜 이 그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력대예요. 같은 마력대, 같은 인젝터에 모두 게 이제 비슷한 그 레벨을 부품을 끼고 했는데 볼보를 못 잡아요. 힘으로.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배기 하우징 그 사이즈 때문에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력 꾸준히 미는 거. 그러면 DDC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벤코 엔진하고 DDC 엔진이 무슨 방식을 쓰냐면은 그 이제 팬크러치가 수동 팬크러치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로 해가지고 마그네트로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안 받으면 팬크러치가 전혀 부하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 팬크러치이기 때문에 안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시동을 걸면 무조건 그 팬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운동량을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DDC나 그 이벤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팬이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 바로 안 돌아요. 그냥 풀리만 돌지 팬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엔진 열이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열을 받기 위해서 뭐 이제 만차 같은 경우에는 오일 썸머 스타트를 달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열에 대한 일단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레이싱하는 차들, 레이싱이 아니라 BMW 요거는 예전에 만든 차 같은 경우는 뭐 흡기 쪽에서 이제 고열이 됐을 때 물을 뿌려주는 데가 수증기처럼 뭐 이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많은 그걸 하거든요. 근데 열을 어떻게 빨리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진은 솔직히 무엇이 좋다는 것보다 일단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요. 아직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상용차도 충분히 배기 하우징과 터빈 하우징을 써서 충분히 힘을 좋게끔 다시 재튜닝을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터빈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터보 레그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그 기본적인 케미컬이 받쳐줘야지만이 그런 장치들을 달 수가 있어요. 터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얹게 되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장치로 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뭐가 만들어 놓고 그 체력을 만들어 놓고 뭐 다른 튜닝을 하더라도 튜닝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튜닝을 해버리면요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 부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케미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엔진이든 간에 일단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게 최우선적이죠. 여하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눈이 오고 해서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